어머님, 그건 과학적으로 안 좋아요. 손주가 울고 있는데 설명부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조용히 안았을 뿐이었지요. 그러자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가 거짓말처럼 뚝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이 뚝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이론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믿었지요. 반면 시어머니는 책 한 줄 배우지 못했지만 아이 셋을 키워낸 평범한 어른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 말이 며느리 입에서 나왔던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시어머니는 어떤 행동 하나로 며느리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손주 키워보신 어머님들이라면 끝까지 안 들으실 수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찬연이 대신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 출신입니다. 말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또박또박합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집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님, 손부터 씻으세요. 아기 피부가 예민해서요. 그 말투에 명령은 없었지만 여유도 없었습니다. 손주가 매트 위에서 옹알이를 하길래 제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애기. 그 순간 며느리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아기한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자극이 과하대요. 자극. 그 단어가 이 집에서는 아주 자주 쓰이더군요. 요즘 연구에 따르면 아기한테는 일관된 목소리와 환경이 중요하대요. 연구, 논문, 이론. 며느리의 말은 항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울음이었는데 점점 커지더군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픈가 보다. 그러자 며느리가 곧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젖 먹었어요. 아기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아서 조금만 달래보자. 그 말에 며느리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아이를 울 때마다 안으면 의존성이 생겨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아기는 울음으로 요구를 학습하거든요. 이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손주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숨 넘어갈 듯 울어대는데도 며느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진정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할 시기예요. 그때 저는 아기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져 덜덜 떨고 있더군요. 애가 지금 무서워한다. 무서운 게 아니라 학습 중인 거예요,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라는 걸요. 손주는 점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처음엔 칭얼대던 소리가 이제는 숨을 몰아쉬며 목에서 걸리는 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을 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두는 게 맞을까? 손주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손은 주먹을 꽉 쥐고 공중을 휘저었습니다. 시어머니 나레이션. 저 울음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졸려서도 아닙니다. 엄마 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기 옆에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바로 반응하면 아이가 울음으로 상황을 조절하려고 해요. 말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자꾸 아기 쪽으로 향했다가 스스로 멈추고 있었습니다. 안고 싶은데 안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아이는 울다 지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애 숨이 좀 가쁘다. 그 말에 며느리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해요. 지켜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내 손이 아이를 향해 있는데 쓰지 말라는 것 같았습니다. 속에서는 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애 셋을 키웠는데 이게 정말 틀린 걸까?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로 맞서면 며느리 앞에서 싸움이 될 것 같아서요. 손주가 갑자기 울음을 멈췄다가 다시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저 아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 배를 보니 옷이 살짝 말려 올라가 차가운 공기에 그대로 닿아 있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몸으로 먼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손바닥으로 아기 배를 덮고 등을 제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괜찮다. 할머니 여기 있다. 등을 쓸어내리는 속도는 아기가 숨 쉬는 속도에 맞췄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손주의 울음이 한 번 끊겼습니다. 아이는 2번 훌쩍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울던 아이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집 안에 아기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은 아기에게, 손은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는 말로 달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먼저 느끼게 해줘야 해.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배가 차가웠네요. 그 말에는 변명도 이론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로서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래, 거봐. 내 말 맞지.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요.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키워요. 항상 아니다로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한풀 죽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도 전처럼 바로 말을 쏟아내지 않고 아이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더군요. 그 모습이 저는 더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손주가 또 칭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아까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그 말에는 이전처럼 단정함이 없었습니다. 조금 흔들리는 소리였지요. 애가 지금은 안아달라는 거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반박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려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애가 또 울어서. 그날 어머님 하신 것처럼 한번 해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금방 조용해졌어요. 그 말 끝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머리로만 키우고 있었나 봐요.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 말 안에 며느리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 울음 앞에서 바로 설명부터 하지 않고 먼저 안아보고 등을 쓸어보고 잠시 기다리더군요. 어느 날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님 방식이 자꾸 먼저 떠올라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눈이 시큰해지더군요. 애 키우는 데는 정답이 없다. 다만 애가 편해지면 그게 맞는 거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똑똑했습니다. 여전히 교수 같았고 여전히 말을 조리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가끔은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처럼 굴었죠? 시어머니 나레이션. 그 말에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다 처음이다.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말싸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용한 합의가 생겼습니다. 아이 울음 앞에서는 서로 말부터 하지 않기로.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눈에 띄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울고 며느리는 바쁘고 저는 가끔 찾아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제 쪽을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어머님, 이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그냥 안아주려무나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울다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봐라, 내 말 맞지? 하지만 입 밖으로는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아이는 다시 교수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똑똑했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의사 말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 울음 앞에서 한 박자 쉬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어머님, 사람 손이 제일 빠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이미 다 풀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서영이랑 이제 괜찮아? 괜찮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이 앞에서는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 말은 저렇게 해도 결국 아이는 사람 손이 키우지. 교수 출신 며느리도 책을 많이 본 엄마도 아이 앞에서는 다 초보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잠깐의 경험입니다. 시어머니는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 맞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울음이 멈춘 그 순간 모든 말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찬연 세상살이는 이렇게 조용히 이기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